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꼭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 일각에서 제기된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강하게 비판하는 논평을 내놨는데요.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식 언급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국 소식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전직 대통령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오늘로 탄핵 2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사면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일단 녹취부터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여론과 여망들을 종합해서 기회가 되면 판단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지금 구속되어 계시죠. 또 건강도 나쁘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이게 형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석방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걸로 보십니까? 우선 황교안 대표께서는 태극기 부대의 전폭적인 지지로 대표에 당선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지자 결집용으로 저런 발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황교안 대표께서 법률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저 말씀이 그런 어떤 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뭐를 할 수도 없고 하자는 얘기도 그렇죠. 아닐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단 지지자들 결집용이며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께 견제구를 날리는 시작이죠. 최 전 의원님께서 지금 지지층 결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 조 전 의원님도 같이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 관계가 없지는 않죠. 네. 지금 말씀처럼 그 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면은 안 되는데 보석을 한다면 할 수는 있겠죠. 네. 재판 2개 진행 중이기 예. 때문에. 근데 사면은 법적으로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이 네. 황교안 신임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 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황 대표가 저렇게 이제 그 화두를 던지는 것은 이 범야권 보수층 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지지층 사이에서 이것이 중요한 이제 화두로 이제 자리 잡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동정 여론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그 총선 앞두고 예. 또 정치적으로 결속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네. 언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총선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게 실제로 지지층 결집이나 확장 그리고 예. 총선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발언들이? 총선에서 이기려면은 중도층에 있는 합리적인 그 유권자들을 지지를 네. 확보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층에서는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황 대표도 알고 계신 것 예. 같고. 근데 이제 전직 여성 대통령으로서 중간에 탄핵을 당하고 또 감옥에 지금 2년 넘게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는 동정 여론은 또 일각에서 이제 생기고 네. 있고 또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저 열렬 지지층에서는 또 그 지지 강도가 더 결속되고 있고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이걸 무시할 수는 없고 반영은 하되 네. 그쪽으로 치우쳐서는 또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이 고민 가운데서 황 대표께서 정치 입장을 좀 조정해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해 연말부터 이제 총선 국면이 될 텐데요. 최 전 의원님 보시기에도 이런 행보가 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황교안 대표가 되면서 이미 총선 준비에 돌입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그러면 과연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아무도 모르죠. 네. 그런데 지금 판단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탄핵된 게 아니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들어선 정부잖아요. 황교안 권한대행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중도 확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주장은 지금으로서는 갈등 관계죠. 네. 그런데 인정되는 것은 MB와는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동정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사면이나 뭐 풀어주려면 보석을 2개 해야 되고 형 집행정지는 또 검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럼 과연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데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얘기한 국민, 주로 네. 이제 태극기 부대와 그 주변이고요. 대다수 국민들 간엔 아주 큰 격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사면이 돼서 나온다. 또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정치적 영향력이 뭐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지난번에 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내보낸 것으로 보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실 정치에서 완전히 손 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하고 네. 이런 행동은 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일부는 결집하고 일부는 비토할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정치적 행보를 한다면 저는 역기능이 더 크지 않을까. 네.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영향력 아직 좀 남았다고 보시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라고 일컬어지는 이쪽 여론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소수지만 강력합니다. 네. 근데 그보다는 좀 더 저변이 넓혀져 가고 있는 여론층이 이제 동정 여론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지지하지 않지만 예. 탄핵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잘된 결정이라고 보지만 대통령이 고초를 전직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 고초를 겪고 있는 데 대해서 좀 마음 아파하는 그런 네. 여론층은 이제 점점 커져가고 있고 이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더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 여론은 더 이제 확대돼 갈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 동정 여론은 정치적 지지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가지고 그냥 박 전 대통령이 자기 겸허한 자세로 있으면은 이 여론도 확대돼 갈 수 있지만은 이걸 자산으로 삼아서 내가 정치 행위를 하겠다. 정치에 영향을 미치겠다. 공천에 영향을 미치겠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 또는 나를 중심으로 한 당을 별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나오면은 태극기 지지층은 정치적 지지층이기 때문에 여전히 결속하겠지만은 동정 여론은 정치적 지지층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싹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징후를 보여준 것이 이번 전당대회 때 그런 걸 갖다가 토대로 해서 박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쳐서 황교안 전 총리의 당대표 당선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느껴지는 행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먹히고 오히려 압도적으로 당선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마 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도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애틋해하고 좀 동정하는 여론이고 정치적 여론은 아니다. 네.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빠져나간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정치적 행보로 옮기는 데는 아마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상당히 좀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거론되는 것 같은데요. 이 탄핵 2년차 되면서 여야 사당이 논평을 내놨는데 자유한국당은 내지 않았어요. 좀 어떤 이유로 보시나요? 탄핵에 대해서 우선 당내에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황교안 대표조차 탄핵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비법률 과정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네. 3위를 한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이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헌재 불복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오세훈 후보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력 주자 3명이 입장이 다른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진태 후보는 완전 반대, 황교안 후보는 1.5 정도 세모, 네.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만 이제 탄핵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자유한국당의 현 상황을 반영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논평을 낼 수가 없죠. 네. 그런데 그 논평을 내지 않는 것이 저는 그 황교안 대표의 햄릿형 리더십이 네. 드러난 것으로 봅니다. 황세모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예. 조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런 논평을 꺼리는 모습들이 이게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물론 이제 당장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의견도 통일이 안 돼 있기도 예. 하고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어정쩡한 그 입장인 건 사실이죠. 자유한국당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하게 되면은 다수의 여론이 이제 괴리되고 네. 또 탄핵이 옳았다고 주장하게 되면은 어쩌면 작지만 강한 결속력을 가진
이 보수층의 일부로부터 이제 강한 반발을 사게 되기 네.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떠나 가지고 공당으로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어떻게 됐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하고 네. 반성할 건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겠다는 그런 거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제시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냥 피해 나가는 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좀 안일한 것 같기도 네. 하고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한데 그 전체적인 책임을 새로 당대표가 된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정치에 발을 내리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탄핵 그 시비 가지고 한번 또 굉장히 그 호된 경험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계속 가게 되면은 이건 정말 무책임한 지도 리더십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네.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놔야 황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도 좀 위상이 좀 더 견고해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네. 흔들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아직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조건부 보석을 받으면서 나왔는데 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그건 보석하는 순간 계속해서 엄격했던 보석의 조건이 완화되는 건 네. 그냥 필연이었죠. 이미 네. 예측됐던 결과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번 보석에 대해서 유권 보석, 무권 불보석 이런 네. 어떤 국민들께서 도대체 보석의 기준이 무엇일까? 뭐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부는 많은 고민으로 네. 법리적인 의미에서 보석을 한 건데 이제 이전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증인 신청하지 않고 속전속결했잖아요. 그래서 15년형을 받은 이후에 2심에서 재판 전략을 바꿔서 증인들을 대거 신청하는 네. 그래서 15명의 증인을 2심 재판부가 다 받아주는 순간 그때부터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B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이 통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조건부 보석 이후에 조건을 자꾸 완화해가는 모습이 네. 그리고 너무 또 빨리 그런 요구를 예. MB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국민들께 사법부 불신, 네.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더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최 전 의원님께서는 많은 좀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목소리를 하셨는데요. 조 전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재판장도 고민 끝에 이제 재판을 자기 주도하에서 네.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보석을 허가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 뒤가 되면 4월 9일이 되면은 자유로운 몸으로 이제 그 구속 만기가 되기 때문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풀려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보석에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직계 가족들 외에 만나면 안 된다. 전화도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한 달 기다리면 그냥 완전 자유롭게 풀려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지만은 예. 재판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되면은 재판을 주도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네. 가석방을 해주면서 그 대신에 한 달이 지나더라도 네. 완전 자유의 몸이 안 되고 이 조건 안에 묶여서 계속 이제 가택 구금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이기 네. 때문에 재판장이 그렇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 달이라도 먼저 나가는 것이 네. 물론 이제 자택이 구금되는 그런 징벌적인 뭐 의미는 있지만은 그래도 나가고 싶은 것이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저도 면회 가봐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하루라도 빨리 거기서 떠날 수 있으면 떠나고 싶은 네. 것이 안에 있는 분들의 심정이고 그게 아마 한 달만 기다리면 완전 자유의 몸이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게 된 동기 중에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전 대통령 두 분을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이번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일 재판에 나온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좀 본인도 심경이 이래저래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네 차례나 광주 법원 출석을 회피한 걸 보면은 그런 심경이 그대로 나타나 네. 있죠. 사건의 현장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부담도 있을 네. 것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재판부가 현지 여론, 광주 지역, 전남 지역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 재판을 좀 편파적으로 할 거다라는 이런 의심을 오래전부터 이제 해왔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독감 때문에 못 나간다, 또 나중에는 알츠하이머 정신병 때문에 못 나간다 이렇게 됐는데 더 이상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구인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그런 뭐 내려가게 되더라도 아마 저기 정상적으로 재판에 그렇게 협조적으로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조 전 의원께서 회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많은 분들한테 좀 와닿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 최 전 의원님 보시기에 이게 상당히 좀 정치권에서 비판이 많았는데 좀 어떻게 보였습니까? 우선 이 문제의 발단이요. 회고록을 쓰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아마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 같은 걸 쓴다면 참회록이 되어야 될 거라고 예. 생각했을 예. 거예요. 근데 의외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얘기한 고 조비오 신부님을 지금 뭐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뿐만 아니라 사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책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두환 전 대통령 주변에서 이순자 씨가 우리 남편은 민주주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적 심판,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법의 심판, 그다음에 정의의 심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말 고인에 대해서까지 망언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광주 현지 분위기도 뭐 전두환 대통령이 고령인데 지금 다시 그 전두환 대통령을 뭐 감옥에 넣어라 이런 분위기라기보다는 5.18에 대해서 진정으로 광주에 진심으로 사죄해달라, 네. 반성해달라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치적인, 정무적인 뭐 이런 갈등 이전에 네. 최소한의 희생된 시민과 그 아픔을 안고 사는 광주에 대한 그 태도 네. 문제라고 봅니다. 네. 네, 그 전직 대통령 얘기는 좀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전국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임시국회가 열리긴 했지만 강대강 대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거제 개편 마지노선으로 정한 날짜가 오늘이었는데요. 일단 관련 내용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법적 시한을 넘기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3월 10일까지는 합의 처리가 돼야 네. 패스트트랙을 피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는 이 정부의 폭정 또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하게 되면 의원직 총사퇴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 내용도 일단 준비를 해봤는데요. 들어보고 말씀 나눠보시죠. 민주당이 기어이 이념 독재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선거법마저 제1야당을 패싱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거래하는 사상 초유의 선거법 구태타를 강행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도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겠다는 것은 대통령 독재 국가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 이 마음대로 하는 이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는 거듭 경고하지만 이제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자, 이 의원직 총사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봐야 될까요? 사퇴서를 의원들로부터 받거나 네. 아니면 국회에 제출하는 것까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국회에서 그게 처리가 돼가지고 총선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 120여 명이 몽땅 빠지는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이나 또 군소정당들이 그걸 처리하진 못할 것이기 네. 때문에. 근데 총사퇴까지 이야기하는 건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민주당과 야3당의 법안대로 하게 되면은 야3당들이 군소정당들이 네. 대거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야3당들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범여권이다, 친여 야당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표를 얻고 거기다 야3당까지 대거 표를 얻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한국당의 의석이 훨씬 더 줄어들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막아야 될 네. 상황인데다가 또 논리상으로도 명분상으로도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쪽이 원하지 않는 걸 갖다 강요해서 처리된 적도 없고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못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 배수의 집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그 쟁점이 선거제 패스트트랙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인사청문 정국이 다가온단 말이죠. 네. 인사청문 정국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저 의원직 사퇴에 대한 국민 분위기를 보면요. 네. 뭐 사퇴하라 이런 겁니다. 네. 또 그 못 지킬 약속하지 말고 진짜 사퇴해라. 이게 더 많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국회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제1야당에 대한 불신도 크다는 걸 좀 생각하셔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뭐 청문회 정국은 본래 국회가 열리면 그건 야당의 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대통령께서 새 내각을 구성했는데 야당은 최대한 그 약점을 들춰내서 뭐 또 아마 뒤에서 저희도 옛날에 야당 시절에 박주원 원내대표님께서 전 원내대표님께서 이번에 10명이면 3명은 반드시 낙마시킨다. 네. 이게 우리 전략이다.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야당은 뭐 그렇게 하고 있을 테고 최대한 여당은 뭐 수성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비교적 관료 출신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학자들이 많고 두 분의 사선 현역 의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청문회 정국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근데 지금 일단 얘기가 나오는 분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네. 이 문제가 있잖아요. 좀 관전 포인트를 꼽자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김현철 장관 내정자는 원래 대북 타협론자입니다. 예. 대화론자예요. 그래서 강경론자하고 대치되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래서 아마도 사드 반대하셨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야당에서 묻겠죠. 그러나 뭐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과에도 대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하지 않으면 사드 배치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걸 중국이 막겠다 그랬는데 못 막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따라 적절한 답변을 할 것 같고요. 예. 박영선 의원님의 경우는 이제 중기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민주화 부분에 노력은 했지만 과연 중기 전문성이 있느냐? 뭐 이게 좀 문제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잘 헤쳐나가시리라고 봅니다. 네. 그 지금 박영선 장관 후보자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조전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관전 포인트로 이게 다 수월하게 다 네. 임명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과거의 관례로 보면은 그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도 약간 동료의식 같은 거 뭐 그 좀 비하해서 표현한 건 동업자의식. 네. 그런데 의원 늘 보던 불패라고 분들이고 하죠. 예. 보던 분들이고 같이 의정 활동하고 예. 뭐 친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의원이 아닌 후보자들에 비해서는 좀 더 너그럽게 했기 때문에 통과율도 높았죠. 예. 그걸 또 생각해서 청와대가 그런 그 의원 출신들을 많이 또 그 후보로 내세우는 측면도 있지만은 요 근래에는 그것도 좀 까다로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데다가 박영선 전 의원은 의정 활동하면서 그 대기업에 대해서 이제 저격수이기도 했지만은 야당하고도 상당히 좀 껄끄러운 관계를 많이 유지를 예.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또 이제 그 저격수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주장하는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도덕적 검증을 받는 입지가 되면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스크린하다 보면은 굉장히 방어해야 될 게 많아지는 수도 있고 공개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에 했던 그런 높은 수준의 도덕적 요구 사항을 그대로 들이대서 비판하게 되면 비판할 것도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어떻게 그게 거기서 어떤 문제가 없을는지 하고 개인적으로 관심 사항은 의원 할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셨는데 지금 방어를 하셔야 되는데 방어할 때도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공격적인 방어를 하실는지 아니면은 박영선 색깔을 확 죽이고 그냥 이렇게 하실는지 그게 좀 관심 사항이기도 하고 그 태도에 따라서 청문회 분위기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조국 민정수석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 대통령 친인척 또 고위공직자 공수처 문제 언급을 했습니다. 두 분 짧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시점에서 공수처 카드 다시 나온 건데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사법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공수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하게 신념을 갖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조국 수석이 국회의원은 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합리적인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께서 충견도 풀고 맹견도 풀어서 야당 탄압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국회의원을 빼버리면 그런 논란이 사그러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야당이 안 받으니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논리적으로. 근데 국민들은 어쨌든 이번에 사법농단과 검찰 개혁의 요구를 높게 하시면서 그 판사와 검사를 지금의 그 검찰이 조사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 고위공직자, 판검사까지 다 넣어서 공수처를 빨리 만드는 것이 국민적 여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는 지금 이게 야당에 대한 겁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조 전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거는 이제 공수처장을 실질적으로 네. 형식적으로 어떤 절차를 규정하든 간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느냐 아니면 국회가 임명하느냐 그중에서도 또 야당의 의견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네. 지금 제도대로 하면은 형식상으로는 국회에서 추천위원회 추천하고 국회 의결로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그 안을 주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검찰, 경찰도 지금 막강한 수사력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게 공수처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수사기관을 대통령이 하나 더 갖게 된다. 예.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이 현재도 제왕직 대통령인데 무소불위의 대통령이 된다라는 우려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야당이 집권하더라도 만약에 야당이 집권하면 거꾸로 될 겁니다. 자유한국당 출신의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은 이 제도는 비민주적이지 않다. 특히 의회에 대한 겁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대통령 권한을 확실하게 제거를 하고 네. 대통령 권한을 분권하면서 한다면은 할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다라는 야당 입장은 저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뭐 국회의원을 그 대상에 넣느냐 안 넣느냐는 건 저는 뭐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회에 넣는 문제를 가지고 저 민정수석과 야당 원내대표가 이 말싸움하는 건 저는 별로 보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 또 전국 상황까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